오늘 왜 창업인가, 그리고 왜 지금 여기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성기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디미고에 창업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창업 동아리이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많네요.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창업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시고 그러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나중에 지금? 뭐 벌써부터 이렇게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니 꼭 성공한 창업가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는 25살 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을 계속 휴학하고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제가 왜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얼굴들이 많죠. 유명한 사업가들인데,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해서 이쪽 앨런 머스크, 전기차를 만든 사람,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이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창업을 시작할 때 자극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쪽에 에반 슈피겔이라는 스냅챗을 창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창업한 스냅챗은 지금 기업 가치가 무려 17조에 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창업할 때 나이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 텀블러를 창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창업할 때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닉이라는 사람은 썸리라는 이제 뉴스레터 같은 거를 되게 서머라이즈 해줘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앱을 만든 사람인데, 200억의 회사를 매각을 했고, 이 사람이 창업할 때는 1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멋지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든다는 건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감명 깊은 것은 미국의 창업가 피터 thiel이라는 사람이 말한 한 말이 있는데, Developing the Developed Worl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가고, 그리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해저 탐험을 하고, 이런 어드밴스한 기술들도 좋지만 이런 이미 굉장히 많이 발전된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 희망의 씨앗이 되는 그런 적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인류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렇듯 창업이란 사실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창업의 본질이자 창업을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의 예시로서 소개해드릴 것은 시각장애인의 삶을 끌어올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The First Real Smart Watch, 세계 최초의 전자 스마트워치입니다. 이렇게 핀들이 이렇게 시계 위에 올라와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스마트워치 위에 손을 대고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워치고요. 이분들은 모두 시각장애인분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새로운 역사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고, 정확한 시간, 지금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메시지가 오면은 그 메시지를 스마트워치에서 읽을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새로 점자를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점자를 배울 수 있는 점자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오면은 텍스트 데이터가 점자 데이터로 변환이 되고, 그 점자 데이터들이 올라와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손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Time is always right to do what's right.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옳은 일을 할 때는 항상 그때가 옳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옳은 일을 하면은 당연히 그때가 이제 옳은 시간이라고 말하는 건데, 저는 이 말도 좋지만 그것보다 지금 2015년 지금이 이런 옳은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를 먼저 한번 보시고 가시죠. 시각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굉장히 보행에 어려움도 있고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자를 이런 식으로 읽는데 이따 보시면은 점자 측이 굉장히 두껍고 커서 뭐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처음 점자를 내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2015년 현재 전 세계에는 2억 8,500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2015년 현재 PC에서 모바일 시대로 제네레이션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IoT 시계가 도래를 했고 스마트한 기술들이 접목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시각장애인들은 어떨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세계 평균 95%의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교육을 포기하고 이는 80% 시각장애인의 실업률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정보 과부하를 겪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는 정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이유는 아까 비디오에서 보였듯이 굉장히 점자책이 크고 두꺼워서 보급 자체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점자로 변환시키면은 한 권이 22권이 되고 너무 크고 또 비싸서 전 세계에 있는 책들 중에 1%도 안 되는 책들이 점자로 변환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책들 필요 없이 우리가 쓰는 아이패드처럼 점자를 누구나 그리고 손쉽게 읽을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고 20년 동안 존재했던 기존 현재 점자 정보 단말기는 PC와 연동을 해서 작동을 하고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평균 가격이 뭐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호가니까 생활 수급이 낮은 시각장애인 분들은 거의 사용을 못 하시고 빌려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5% 미만의 보급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차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IoT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혁신적인 디바이스들이 많이 탄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적이라 함은 더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더 많이 휴대하고 언제 어디서든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얘기를 하고요. 패드 형식의 점자 디바이스도 동일합니다. 이쁘죠?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의 대한민국은 중국의 엄청난 제조 인프라와 그리고 저렴한 제품, 예를 들어 샤오미 같은 제품들이 있고 일본에는 옛날부터 쌓은 탄탄한 기술력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저희 나라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IT 강국이라도 불리던 한국이 어떻게 해서든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세계에 자꾸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IT 강국의 입지를 되찾아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 창조경제 혁신 많이 들어보셨죠? 창조경제 혁신을 이루기 위한 대한민국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 예로는 전국적으로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 경진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보다 더 규모가 큰 이런 창업 오디션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에 참여했던 펜타곤이라는 자료입니다. 차별성의 포인트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심지어 누굴까요? 저랑 같지만 저희가 우승을 했고요. 네, 다만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업가들에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구글 캠퍼스 같은 서울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구글 캠퍼스 같은 창업 지원 그리고 교육을 시켜주는 도움을 주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기회들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혁신적인 기업의 사례가 되고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녔고 그 결과로는 구글과 애플 그리고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IT 대기업에서 코어 저희가 들어왔고 그리고 BBC와 타임지 같은 전 세계적인 유명한 매체에서 500개가 넘는 매체에서 저희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When you 마지막으로 grow 마무리하겠습니다. up, you tend to get told that the world is the way it is, and your life is just to live your life inside the world. Try not to bash into the walls too much. Try to have a nice family life. Have fun. Save a little money. That's a very limited life. Life can be much broader once you discover one simple fact, and that is everything around you that you call life was made up by people that were no smarter than you. And you can change it. You can influence it. You can build your own things that other people can use. Once you learn that, you'll never be the same again.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죽음이 없었다면은 50년 전이 어땠든 100년 전이 어땠든 이런 과거들은 상관없이 색안경을 끼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있어서 그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그런 젊은이들의 설 자리가 없었다는 의미인데요. 어쨌든 이런 여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 속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감사합니다.